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법무부복지공단 9시 뉴스입니다. 최근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 세대와 더불어 보호 대상자들의 난항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기업인 법무고용 최고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유영준 기자입니다. 법무고용 최고기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높은 핵심 고용 업체로 올해부터 공단에서는 이들 기업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보호 대상자 채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고용 최고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기업이나 법무고용 최고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임금, 보호 대상자 우선 및 상시 채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게 됩니다. 제1호 법무고용 최고기업으로는 주석송, 세진테크, 주 CR텍,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C푸드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세진테크의 선정식 장면으로 공단에서 보호 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법무고용 최고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석송과 KC푸드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칭찬이 대단합니다. 사람이라는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자기 잘못을 누이치고 제 삶을 도전한다는 정신은 일반인보다 더 타고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사업도 잘 돼야 많이 보내주면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제 마음은 사업도 좀 커지면서 그렇게 해야 또 많이 내가 수용할 수 있고. 교도소 갔다 나온 사람들은 이미 죄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우리 출소자들을 가족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유영준 기자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을 위한 노력, 어디까지 들어보셨나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관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2020년부터 청렴주니어보드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공단 청렴주니어보드 회장 서울서부지소 장승복 주임님 연결합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렴주니어보드 2기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소 소속 장승복 주임입니다. 공단에서 일반 보호사업도 담당하고 있지만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청렴주니어보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임님. 청렴주니어보드, 시청자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것 같아요. 해당 활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렴주니어보드는 부패, 부조리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공단 내부 청렴도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보안관 활동 및 다양한 청렴 사례를 발굴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단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 청렴 보안관을 두고 있는 점이 정말 신선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렴주니어보드 구성원을 대표해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렴주니어보드 활동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문화 넘버원 기관이 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홍보 및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BS 1TV 시사기획창에서는 2021년 3월 21일 수용자 자녀들의 열악한 실태를 알리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개선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청주와 대구교도소 수용자 3,0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17.73%가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생계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부모와 관계 개선, 학업 문제 도움 등이 뒤따랐습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보호 대상자 자녀를 위해 학업에 필요한 물품, 긴급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 지도 및 인성함양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부복지공단이 올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혼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지부와 서울 동부지부가 3쌍, 경기지부가 8쌍, 강원과 제주지부, 그리고 서울 서부와 경기 동부지소에서 1쌍씩 도합 18쌍의 결혼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결혼식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내 감염 방지를 위한 야외 결혼식과 하객 축소가 이루어진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향후 결혼 지원 사업과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꾸준한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단이 법무보호위원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보호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법무부 장관 위촉의 봉사자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3년간 진행합니다. 모집 기간은 상시 모집이며 매 분기별 위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후원, 봉사 탭의 법무보호위원 신청란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 공단 주요 뉴스 150초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의 유영준 기자입니다. 공단 뉴스의 요점을 한 번에 짚어드립니다. 공단 소식 150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지부는 8월 19일 대학생위원회와 함께하는 법무보호 대상자 자녀 1대1 진로 상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는 법무보호 대상자 자녀 20명이 참여해 MBTI 검사, 대학 입시 상담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남부지부는 법무보호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1인 1실 자율형 자립생활관을 개관했습니다. 생활관 입소자는 입소 후 자립 의지와 취업활동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최대 2년간 숙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지원, 심리상담 등 기타 법무보호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지부는 10월 20일 소규모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채용이 가능한 업체를 자체 선정해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총 24명의 보호 대상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서울 동부지부는 10월 21일 서울 정한미용고등학교에 방문해 서울 동부기술교육원 헤어기능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입학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양 기관 업무 협조를 통해 본 기간의 헤어기능사 과정 교육 일수를 학교 수업 일수로 인정하는 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보호 대상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부는 10월 21일 한국담배인상공사의 지원을 받아 보호 대상자 가정에 노후한 화장실 타일, 세면대, 변기 등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KTNG 후원을 받아 2020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호 대상자와 가족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단 충남지부 및 충남기술교육원을 방문하여 출소자 기술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이날 박 장관은 출소자 재범 등으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복귀를 돕는 직업 훈련이 신속하게 취업으로 연결되어 실제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단 소식 15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 법누리범이 준비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